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해외 주식, 특히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정말 핫한 얘기가 하나 있죠? 바로 정부가 아주 파격적인 세금 정책을 하나 내놨기 때문인데요. 오늘 이 내용 제가 속 시원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아마 많은 서학개미 투자자분들이 나 좀 벌었는데? 하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실 텐데요. 그런데 말이죠. 이 기쁨도 잠시 수익을 실현하려고 하면 아주 무서운 불청객이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기본 공제 250만 원을 넘는 수익에 대해서는요. 무려 22%를 세금으로 내야 하죠. 정말 뼈아픈 수치예요. 자, 그럼 이 22%라는 세금이 도대체 얼마나 큰 건지, 우리 주머니에 실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인 숫자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미국 주식 투자로 3,250만 원을 벌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세금으로만 660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와, 수익의 상당 부분이 그냥 훅 사라지는 거죠. 아니, 근데 정부가 왜 갑자기 이런 파격적인 세금 혜택 카드를 꺼내들었을까요? 그 핵심 배경에는 바로 환율이 있습니다. 요즘 원달러 환율 장난 아니잖아요. 거의 1,500원 가까이 치솟으니까 해외에 있는 달러 자산을 어떻게든 다시 국내로 끌어들여야겠다. 이런 강력한 유인책인 셈이죠. 그래서 정부가 내놓은 해결책이 바로 이겁니다. 이름하여 국내 시장 복귀 계좌, 바로 RIA 계좌입니다. 이게 아직 공식 명칭은 아니지만 정부가 국내 복귀 투자 전용 계좌, 줄여서 RIA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아주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해외 주식으로 번 돈을 한국으로 가져올 때 내야 하는 세금이 있잖아요. 그 통행료를 그냥 면제해주는 특별한 프리패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자, 그럼 이 RIA 계좌, 이 프리패스의 위력이 어느 정도일까요? 아까 그 예시 다시 한번 보시죠. RIA를 쓰지 않으면 660만 원 세금 내야 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쓰면 놀라지 마세요. 세금이 0원입니다. 660만 원을 그냥 고스란히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혜택이 영원할까요? 아니죠. 이거 한정판입니다. 그러니까 서두르지 않으면 혜택이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혜택이 점점 깎입니다. 2026년 1분기, 그러니까 내년 초에 바로 국내 주식을 사야 100% 면제 혜택을 다 받을 수 있고요. 2분기로 넘어가면 80%, 하반기에는 반토막 50%로 뚝 떨어져요. 이건 타이밍이 전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 엄청난 혜택을 받으려면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냐?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그 실행 계획을 딱 3단계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핵심 조건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1인당 계좌는 딱 하나만 만들 수 있어요. 둘째, 이거 날짜가 중요한데요. 2025년 12월 23일, 그러니까 올해 말 이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해외 주식만 해당돼요. 이 주식들을 RIA 계좌로 옮겨서 팔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판 돈 전부 최대 5천만 원까지를 국내 주식에 다시 투자하고 최소 1년 동안은 꾹 들고 있어야 합니다. 와, 듣기만 하면 정말 좋은 기회 같은데 여러분,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 아시죠? 당연히 여기에도 함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과연 우리에게 진짜 기회일지 아니면 함정일지 지금부터 아주 냉정하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저울의 양쪽에 한번 올려놓고 비교해 볼게요. 한쪽에는 어마어마한 세금 절약, 그리고 요즘 같은 고환율 시대에 환차익까지 챙길 수 있다는 확실한 이득이 있어요. 반대쪽 저울에는 뭐가 있을까요? 내 소중한 돈이 1년 동안 국내 시장에 꽁꽁 묶여야 한다는 리스크. 그리고 5천만 원은 너무 적은 거 아니야? 하는 아쉬움이 올라가 있죠. 가장 먼저 나오는 비판이 바로 이거예요. 매도한도 5천만 원이 너무 적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수익 기준이 아니라 판 금액 기준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5천만 원어치 주식을 팔았는데 실제 이익은 500만 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세금 혜택은 그 500만 원에 대해서만 받는 거죠. 솔직히 투자 규모가 좀 크신 분들한테는 이게 뭐야? 싶을 수 있는 한도죠. 실제로 증권업계 관계자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이런 일시적인 혜택이랑 제한된 한도 가지고는 큰손 투자자들의 마음을 돌리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지적이죠.
그리고 아마 이게 여러분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일 겁니다. 바로 1년이라는 의무 보유 기간. 아니, 내년에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어떻게 될 줄 알고 1년이나 돈을 묶어두냐는 거죠. 맞습니다. 바로 그 점이에요. 세금 몇백만 원 아끼려다가 만약에 주가가 그보다 더 떨어져서 원금 손실이 더 커진다면? 이건 뭐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가 되는 거죠. 바로 이 질문이 RIR을 고민하는 모든 투자자가 풀어야 할 핵심 딜레마입니다. 하지만요, 그렇다고 이 제도가 모두에게 함정인 건 절대 아닙니다. 어떤 특정 상황에 있는 투자자분들한테는요, 이건 정말 다시 오지 않을 황금 같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최적의 전략은 바로 이겁니다. 나는 원래부터 미국 주식 좀 팔고 국내 주식으로 포트폴리오를 바꿀 생각이었어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2026년 1분기가 정말 최고의 타이밍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동안 수익이 엄청나게 난 미국 빅테크 주식을 세금 한 푼 없이 싹 팔고 그 돈으로 좀 안정적인 국내 고배당주, 금융주나 자동차주 같은 걸로 갈아타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변동성 큰 성장주 비중은 줄이고 대신에 꼬박꼬박 배당금이 나오는 새로운 현금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겠죠. 양도세는 아끼고 새로운 수익원까지 만들어내는 그야말로 일석이조 전략인 셈입니다. 결국 선택은 우리 투자자 각자의 몫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마지막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합니다. 지금 당장 내 손에 줄 수 있는 이 확실한 세금 절약이 앞으로 1년 동안 감수해야 할 시장 변동성 리스크보다 더 가치가 있는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각자의 답이 2026년 여러분의 투자 성과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